살다가 자기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키도 마음에 안 들고 다리도 짧은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뭐냐 도대체. 안녕하세요. 김창옥님의 오랜 팬 손민옥입니다. 옥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 이름이 싫어서 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옥님은 옥자가 싫지는 않으신가요? 이러니까 사실 사전에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옥자 들어가셨구나. 옥자. 저는 선생님 마음에 너무 동의가 돼요. 전 제 이름이 엄청 싫더라고요. 살아오는 동안에 한 8, 90%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남자 이름에 구슬옥이 뭐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가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키도 마음에 안 들고, 나 다리도 짧은 것 같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생각도 몇 개 해놨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김. 별로예요? 별로예요? 멋있어 보였는데. 알렉산더 김. 그러다가 최근에 사업이라고 하긴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현듯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를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회의를 할 때는 뭐가 안 와.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서 어느 날 어디 뭐를 하는데 무심히 딱 그런 때가 있죠.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홍주,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홍주.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좋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느그 애비 김홍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되게 화가 나서 누구를 부를 때 성을 붙여요. 평상시에 그냥 여보라고 하다가 이름 붙이면 이거는 이제 이혼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예 성을 붙여서, 뭐 창호가 이래야 되는데 김창호 축복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김창호 I love you 없어. 보통 좋은 거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이름이 저한테 조금 멀리 있거나 잡히지 않는 블랙홀, 손에 쥘 수 없는 모래 같은 거,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4년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주라는, 아버지 홍자 주자라는 이 이름이 회사 이름으로 정하고 싶을 만큼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홍주 이렇게 할까? 아니면 주식회사 정자. 엄마가 한정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틀 전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단어 이면의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좋으면 우리는 오히려 촌스러운 게 더 애정이 있다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주도 엄청 싫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얼른 떠나고 싶었어요.
제주도에 살 때. 근데 제주도가 싫은 게 아니었었어요. 뭐가 싫었던 걸까요? 엄마 아빠 싸우는 분위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지금은 제주도가 서울보다 좋은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름보다는 관계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회사 이름 진짜 회사 하게 되면 공모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름 딱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근데 뭐 받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받을 생각하면 거지 된다고 우리 엄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주려고 해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느낌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백수가 된 사연자입니다.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큰 고민이자 매우 큰 숙제 같은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도 30대가 되어서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2살 박채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렇게 깔아버릴 거예요? 언제 백수가 됐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얼마 정도 일한 거예요? 4년 넘게 어떤 일이었어요? 영화, 드라마, 의상 쪽 일을 했어요.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인생의 핵심인 글을 쓰신 건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때도 느꼈던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랑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도 모르겠다고. 저는 이 엽서를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이 글을 쓰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 엽서예요, 이 증거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사랑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사랑을 갖고 있다.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인생의 전공 필수 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지금부터 찾아가면 돼요. 외국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자, 봐봐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2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보통 한 60년 남았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한테. 자, 그러니까 30년 살고 우리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우리 여성분 옷 상의 컬러가 명확하죠? 명확해. 컬러가 아주 핏빛 컬러예요. 되게 예쁜 레드야. 예전에 처음 강연했을 때 주제가 뭐였냐면 Find your color. Find your color. 너의 컬러를 찾아라.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컬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대한민국의 차를 봐보세요. 차 색깔이 거의 정해졌어요. 무슨 색이에요? 깜정색, 흰색, 그레이라고 안 하고 비둘기색이라고 하는 사람. 나 좀 그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회색이나 그레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비둘기색은 또 뭐야? 여러분 집에 가면서 밖에서 차들 색깔 좀 봐봐요. 대한민국처럼 흰색, 검정색, 회색 거의 이 세 개였어요. 근데 되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창문은 엄청 까매요. 저는 그게 우리 사는 거랑 어느 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색깔은 없어.
근데 남들이 나를 보게 하는 건 싫어. 근데 나는 안에서 볼 거야. 마치 선글라스처럼. 니들 내 눈 보지 마. 근데 나는 볼 거야, 니들. 이런 것처럼 내 컬러는 세 가지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색깔도 내 안에 있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은 핏빛 레드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맞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숨이 답답해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김창옥 TV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거였었어요. 눈치를 보고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톤을. 웃기는 것도 맞춰주고. 계속. 안 그러면 이게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맞춰줘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맞춰줘서 병도 생겼어요. 강박도 생겼어요. 숨도 안 쉬어져. 일은 잘 되는데 답답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좋아지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전 시도한 게 50, 나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지나서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32살에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부럽고 축하해요. 나는 32살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년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재미없는 김창옥 TV를 그 중에 하나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톤으로만 하겠다. 최대한. 그렇게 훈련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구독자 수, 댓글 수, 나 그런 거 진짜 안 보려고 엄청 나 이거 도전해야지 라고 하고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주식처럼 맨날 봐 그냥. 그러면서 이제 보지 말자. 근데 한 번에 안 되겠지만 할 때까지 해보려고요. 진짜 나로, 내 호흡으로만.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 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냥개가 이미 훈련이 됐거든요. 성과를 내야 돼. 이거 미션을 사명감을 내가 완수해야 돼. 목표를 이뤄야 돼.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영상을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영상인데. 근데 그 느낌을 우리 여성분이 30 초반에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 된 거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온 거예요.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오기가 쉽지 않아. 혼자 토요일 날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 이쁘게 하고 팔찌 6개 하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 팔찌 또 많네. 백수라는데 팔찌는 엄청 많아. 저 팔찌 좋아 보이네. 내가 보니까 팔찌 3개나 엄청 이쁜 4개 하셨네. 반지 2개. 영화 300 그거 나는 자비롭다 그 남자하고 비슷하네. 온몸에 팔찌랑 목걸이 막 두른 사람. 오히려 백수가 되면 더 바쁘거나 더 매가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여기 온 거는 내 삶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일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벌어야죠.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돈 버는 거는 우리의 탤런트로 합시다. 돈 벌어야지. 그게 정직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맙시다. 그거는 감사하게 하고 이제 내 삶의 10분의 1은 순수한 자기를 위해서 씁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상황에 갈 때 내 눈의 조리개가 딱 이렇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책으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유튜브를 봐요. 책을 읽으면 막 이렇게 뇌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보는 걸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진 책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힘들 때도 힘이 나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찾을 수 없고 한 번에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버는 돈의 10분의 1만 씁시다. 순수 자기를 위해서. 돈 안 돼도.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갑시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축하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미 오늘 여기 온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찾아갈 거다. 근데 32살이라는데 뭔가 느낌은 저희 누나처럼 되게 어른스러운 게 있는데 원래 어른스러워요? 아니면 조금 직장 생활하다 좀 이렇게 됐어요? 직장 생활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는 좀 어땠어요? 그전에는 순수했어요. 영화판 힘들죠? 네. 엄청 힘들 거예요. 그 힘든 바닥에서 4년 있었던 거 보통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닥에서 있었던 거는 마치 모래 있는 해안가에서 모래주머니 차고 엄청나게 훈련한 4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이 앞으로 뭘 하든 그때 그 힘든 걸 견딘 그 시간의 그 무엇이 뭘 하든 되게 뒤를 받쳐줄 것 같아요. 반드시. 잘 왔어요. 본인 자신한테 영상 메시지 한 번만 해줘요. 재영아, 너는 충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까 본인 이름 부르는데 어떤 여배우가 대사를 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진짜 같고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